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1%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크게 바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조금 반등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43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1포인트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저점을 조금 깨면서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고점 라인을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500선에서 조금 정체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21선이라든지 그런 241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금도 월봉도 어느 정도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횡보를 하거나 증시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일 대비 많이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코스피에 대한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전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던 그런 패턴보다는 조금 이제 매수세를 줄여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88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크게 두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88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전일 대비는 크게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제 지수를 좀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많이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241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상승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수 선물에 이제 미국 증시 지금 1% 정도 혹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꽤나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0.6%,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물 지표가 다들 올라가면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장 시작과 장 후반에 대한 그런 갭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을 보았을 때는 6원 정도, 7원 정도 하락을 해서 1296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1300원 이상 올라가지 않고 1300원 아래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3.94%.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고점 부근으로 위치를 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를 가기 전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분위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62% 상승했고요. 16,3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시작으로 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외 거래량도 지금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16,3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40원 정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340만 주로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50만 주에서 34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폭은 어제보다 좀 늘었지만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 상승세를 또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채로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 있는 상승이나 의미 있는 하락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그 지표는 거래량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우리가 뜻하는 대로 터지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주가에서 움직일 만한 그런 주가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확실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줄 때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000원을 이제 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양웅구름섬을 디디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한 4일, 5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완벽하게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7,400원까지도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가 이제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기형으로 수렴을 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번 상승세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았을 때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28만 5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6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특히 금융 투자가 20만 주, 그리고 투신 투자자가 이제 16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19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투신이 계속 매도를 했던 그 패턴에 대해서 지금 16만 주를 오늘 매수를 하면서 한 일주일치를 또 한 번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하던 패턴에서 또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또 매수량을 늘려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매도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 매수량이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28만 5천 주인데요. 수급을 이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26만 주 매수해서 지금 31만 주까지 매수가 또 진행이 되었고요. 당일 물량은 12.5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록딜 이후에 그런 물량까지도 지금 확보가 좀 된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많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JP모간에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최근 10일 동안 JP모간이 15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주 매수 세력이 JP모간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을 하던 뭐 어떻게 하던 지금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좀 지켜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도 1148만 주고요. 어제보다 한 20만 주 가량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1 공매도 거래량이 11만 주,
공매도 거래량은 이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에도 20만 주 정도 거래됐던 그날에도 공매도 잔고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도도 줄고 있고요. 매수량이 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20만 주 정도 체결이 됐고요. 상원은 이제 7만 3천 주, 그래서 장고는 2,87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700, 800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고요. 대차 잔고도 줄은 상태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전해드릴 소식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만 몇 개 전해드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의 그 원전 정부 차원의 그 6기를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국영 원전 기업과 원전 1단계 사업 사전 설계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폴란드 원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폴란드가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최근에 이제 민간 원전에 대해서 올 7월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정부 원전에 대한 그런 건설도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나온 소식이 한수원과 이제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국제 중재를 이제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제 중재를 중단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형 내용을 보시면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이에 맞선 한국수령 원자력, 한국전력 사이에 진행되던 국제 중재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다. 그래서 양측은 타협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중재 진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분쟁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걸었는데요. 중재 절차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제는 두 기업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23일 법조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이제 양측은 중재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달 대한상상중재원에 제출을 했고요. 합의를 위해 국제 중재 절차 진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중재 절차를 이제 멈출 만큼 지금 이제 합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이제 소송전을 길게 끌기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관측은 진작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국제 원전 수주전에서는 이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한미가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고려를 했을 때도 한미 원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수원과 한전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이 폴란드 원전 건설이라든지 그런 건설 일정이 진행됨으로써 이제는 그런 소송보다는 합의점으로 이끌어 나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전에 협의를 했을 때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를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하고 한전과 한수원이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협력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하청업체에 대한 그런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협력을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협력을 할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그 영역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어떤 영역을 다룰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작년에 그 대통령 간의 그런 원전 협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소송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좀 해결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원전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기에 이전에 또 이렇게 중재 과정을 또 멈추면서 두 기업이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또 찾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때가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기업이 협력을 합의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